네, 집중해달라고 제가 뇌물 먹인 거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20분밖에 없거든요. 40분짜리 강의를 준비했는데 20분밖에 없으니까 평소보다 엄청 빨리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사람은 돈으로 살고 성공하는 사람은 비전으로 산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가 언제였냐면 지금 오늘 뉴스키너들이 되게 많았네요. 전직 뉴스키너들이. 저도 뉴스키너 8년을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8년 동안 했던 뉴스킨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네, 집에 있을 때, 이 PM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2주 정도의 텀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저는 가장 절망스러웠어요. 뉴스킨에서 2, 300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도 유통망을 짜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2, 300은 내가 사무실에 안 나가도 들어오는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 뉴스킨이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진짜 절망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그 흔히 하는 말들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나는 진짜 큰일을 할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살 여자는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항상 좀 우울해 있었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한성주 그룹장님이 저에게 이 PM 주스를 소개를 해주셨고, 여기 계시던 분들 대부분이 좀 그러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처음에는 좋아요, 사업도 해볼래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를 했었고, 주스만 마실 테니까 사업은 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PM으로 골드 프레지던트 팀이라는 네, GP라는 직급에 네, 도달했고요.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고, 저도 이렇게 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리더분들이 황대현 사장님은 12월 31일 날 매니저 패스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변아름 리더님도 12월 26일 날 리더 패스를 했대요. 매니저 패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2020년 12월 30일 날 매니저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있는 거야, 다들. 매니저는 해놓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올 돈이 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2021년 1월 달에, 매니저로 시작은 했고, 바로 SM은 됐지만, 사업을 결심해서 SM이 된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이걸 꼭 먹여야 될 사람 5명에게 전달을 했더니 SM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이거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는 이때였어요. 2021년 3월. 여기 이렇게 마크 보이시죠? 여의도 본사거든요. 여의도 본사 혼자 찾아가가지고 잘해보겠다고 마크 뒤에 놓고 사진도 찍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3월에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왔어요. 3월, 4월, 5월 이렇게 쭉쭉쭉 갔고요. 지금 너무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좀 묻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잘했어요. 네, 잘했고 2023년 5월 달에 이제 GP로, 최근에 이제 승급을 했죠. 제가 오늘 성공 스토리잖아요.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제 자랑 하라고 만들어준 자리잖아요. 그쵸? 저 자랑 좀 하고 가도 되죠? 저 여자는 뭔데 와서 자랑만 하고 가? 이러지 마시고, 제가 그걸 맡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PM 덕분에 제가, 이룬 것들, 그냥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저는 그 카보너스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PM하고 3개월 만에 제네시스를 타게 됐어요. GV70을 타게 됐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X6 BMW X6 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보고 엑식이. 네, X6를 지금은 현재 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여기 부산에 오려고 저 돈을 얼마 썼는지 아세요? 네? 저 여기 기차 요금만 내고 온 게 아닙니다. 저 여기 오려고 1,000만 원을 썼어요. 1,000만 원을. 네. 포르쉐 911 GTS 카브리올레. 이거를 계약하고 온 이유가 여기 와서 제가 성공 스토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랑할 게 네.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 대전, 대전 세미나? 네, 거기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BMW가 정말 발에 채여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랑할 게 못 된다. 그래서 제가 멀리 부산까지 오면서 네, 1,0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쓰고 네, 이 자랑할 거리를 하나 만들고 왔습니다. 이 PM에서는 BMW, 기아, 미니 그리고 CL 직급이 되면 포르쉐까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CL이 아니지만 이번 연도 목표가 CL이기 때문에 무조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1년 전인가? 언제 그 만들어놨던 그 드림보드예요. 드림보드인데 이게 이제 포르쉐 911 카브리올레거든요. 근데 터보라서 제일 비싼 거였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거. 포르쉐도 가격차가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911 아무튼 이거는 이제 시승하면서 찍은 거였는데 까만색으로 이제 그 드림보드에 있었던 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내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내가 쏴서 여행을 가겠다라는 드림보드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보상 플랜 하실 때 여행 보너스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몇 번을 지금 6번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작년에 6월 달부터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아까 황다연 리더님이 얘기하신 1년이면 6번을 간다. 이미 그렇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그렇게 갔다 온 거예요. 독일 갔다 오고 두바이 갔다 오고 뉴질랜드 갔다 오고 베를린 갔다 오고 세이셸 갔다 오고 스위스 독일 갔다 오고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무조건 저는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베를린도 확정이고요. 마라케시도 이미 달성을 했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게 앞으로 3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별거 한 게 없는데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PM은. 근데 저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가 했는데 저와 같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대우를 해준다, PM은. 근데 제가 그 전에 했던 뉴스키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아쉽다. 내가 받는 대우가 아쉽다. 이 느낌이었거든요. 커미션도 아쉽고 대우도 아쉽다.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PM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장씩만 너무 많아서 딱 한 장씩만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맨 처음에 회장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맨 처음에 회장님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진짜 운이 좋게 제가 회장님 옆에서 독일 그 WMC 무대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 옆에 서가지고 그 수많은 전 세계 PM어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스피치 한국말로 했습니다. 통역을 해주니까. 그리고 두바이 갔다 오고 뭐 했던 쭉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캐리어 안에 있는 그 특히 그 세면 도구들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는 안 풀어요.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풀 시간이 없어요. 다시 싸기도 귀찮고 풀 시간이 없더라고요. 불 계속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PM 덕분에 이제 돈 받은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2021년은 제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쭉쭉쭉 성장하면서 PT까지 갔던 그 해이거든요. 근데 원천 징수액이 8,840만 원 정도 되죠. 8,840만 원. 그리고 2022년 작년에는 2배가 뛰어서 1억 6,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 상반기 6월까지만 1억 1,800만 원. 그러면은 이 하반기까지 다 합쳐서 2023년 통을 틀면 얼마가 될지 예상이 되세요? 네, 이거의 2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에 제가 2억을 버는 게 아니고 저는 무조건 3억 이상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PM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뉴스킨 사업을 할 때 제가 그만두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8년 동안에 그 원천징수 그거를 다 뛰었거든요. 한 해 그걸 다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이때는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평균 그냥 3천이었더라고요. 그냥 평균 3천이었어요. 어떤 달은 100 얼마 벌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잘 벌면 400, 정말 잘 벌면 뭐 5, 600 번 적도 있었고 근데 100, 200, 300 이렇게 계속 왔다리 하니까 3천이었더라고요. 평균 3천. 월 3천 아니고요. 네, 연 3천. 네, 연 3천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돈이 진짜 벌린다? 돈이 벌리고 있어요, 진짜. 그 말이 너무 사실인 것 같아요. 돈이 정말 벌리는 걸 느끼면서 이 돈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이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게 GP가 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PT 되거나 SP 되면 느껴질 것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통이 커요. 진짜 되게 통이 커요.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뉴스킨 할 땐 뉴스킨 주식 8천만 원치를 살 정도로 네, 통이 커요. 통이 커서 저는 PT나 SP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GP가 되니까 드디어 이게 된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내 삶에 이제는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진 게 뭐냐면 최근에 랠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들이 레고를 되게 좋아해요. 레고하고 마리오, 슈퍼마리오를 되게 좋아하는데 유튜브를 막 보다 보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라는 곳에 오사카에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거기에 그 슈퍼마리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환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여기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짜리 아들이.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춘천 레고랜드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제가 아마. 아니, 1년에 3천 버는데 춘천 레고랜드를 데리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 갔다 한들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일단 최저가 항공을 찾겠죠. 아주 최저가 항공. 최저가 항공을 찾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저렴하면서도 지하철에서 최대한 가까운 그런 호텔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게이득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그쵸?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살았어요. 저 무조건 어디 여행 가려면 최저가부터 찾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랬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대한항공 타고 싶지만 왠지 대한항공 타면 내가 덜 죽을 것 같고 사고 안 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대한항공을 타고 싶지만 제주항공을 타게 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저는. 근데 이번 그 아들과의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오사카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냥 대한항공으로 그냥 직진했어요. 대한항공 어플에 들어가서 제가 그 예약을 처음 해봤어요. 생전 처음 해봤어요. 그 전에는 무조건 그 있잖아요. 스카이 스캐너? 거기 가서 최저가를 했지만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오사카에 가는 항공편을 최저가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최저가가 있어요. 근데 그 최저가가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 애가 일어나서 얘가 칭얼대지 않을 때 가기 좋은 시간을 내가 고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 차이가 커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은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하루 종일 생지옥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은 또 호텔 찾아 산말려 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딜 가든 정말 그곳에 가장 큰 명소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은 너무 비싸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제가 이렇게 구글 지도를 쫙 펼쳐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호텔을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진에 드림보드에 보셨죠? 저희 언니랑 형부까지 제 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가족. 그러면은 여행 경비가 이만큼이었다가 정말 그대로 2배가 되더라고요. 방도 2개를 얻어야 되고 비행기도 다 인원수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이제는 왔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서야. 근데 그게 글쎄요, PM을 안 했다면 도대체 내가 뭘 해가지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전에 전직은 치위생사였거든요. 근데 내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서 그런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시간은 더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무조건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제가 PM을 그래도 우리 여기 한성주 그룹장님 다음으로는 잘 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성과적으로 잘 했잖아요.
PM을 잘할 수 있었던 나의 강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생에서 진짜 비극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앞에 나온 이 강사 3명 있잖아요. 3명의 강점이 너무 다 다르지 않아 보여요? 되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강점이라는 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오늘 모녀가 오셨잖아요. 모녀가 오셨는데 어머님 입장에서 이 오은정 사장님은 어떤 딸일까요? 세계에서 최고, 우주에서 최고예요. 그쵸? 이런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개인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점을 키워서 우리가 돈 버는 데 써야지 나는 이게 약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정말 큰 비극이라는 거죠. 제가 저의 가장 큰 강점 첫 번째는요. 이거는 단지 제가 정소진이 생각하는 나의 강점이 아니고요.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사면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 용지 때문에 그 책이 비싸요. 책은 별거 아닌데 그 용지 때문에 책이 비싼데 그 테스트를 거의 뭐 30분 정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테스트를 했을 때 저의 상위 최강점이 행동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이때 이 에피소드가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력을 나타내주는 일이라서 제가 이거를 사진을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6월 달에 그 독일 갔을 때 어디였죠?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서 이제 묵고 있었는데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아까 황다현 리더님은 체코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스위스, 변아름 리더님은 프랑스 막 이런 식으로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저희 베네피플에 있는 그 사장님들이 또 다른 한 팀은 또 다른 곳이었는데 하이델베르크에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새벽 6시도 되기 전이었어요. 아직 동도 아직 다 트지도 않았을 그 5시 몇 분? 6시도 되기 전이었는데 어디예요 호텔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딘데요? 그러니까 이름만 알려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름을 딱 풀네임을 보냈더라고요. 오케이 저 지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왔대 가자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가 결정이 되게 빨라요. 오케이 가자. 그러면 어디 어떻게 가야 돼? 누군가에게 묻지도 않아. 그분한테도 거기 어디쯤이에요? 어떻게 가야 돼? 이런 걸 묻지도 않아요. 그냥 오케이 이름 알았으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이델베르크 독일에서 지도 검색해가지고 새벽 6시에 와인 한 병 들고 막 가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행동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행동이 강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사업을 할 때는 너무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동이라는 것은 강점으로 없어도요, 내가 노력만 하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행동이잖아요. 박수 쳐보세요. 이거 행동이잖아요.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사업할 때 궁금한 거를요, 어지간하면 묻지를 않아요. 어디 어떻게 가야 돼요?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묻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본사에 전화해서 해결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 내가 원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있는데 좀 약간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돼. 그러면은, 스폰서님들이나 업라인 사장님들이 그걸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질 않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행동력이 강해서예요, 저는. 내가 차라리 해버리는 게 나아. 이렇거든요. 그리고 생각한 거는 재빠르게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제가 또 초대를 되게 잘해요. 리더 사장님들 만났을 때 저희 랠리에 와주세요. 이런 초대를 잘하거든요. 그랬을 때도 그냥 어딜 가든 리더 사장님을 만나면은 다음에 한번 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9월에 시간 되세요? 이렇게 돼요, 저는. 바로바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일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 업로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는 파트너들이 교육
자료가 사라지는 게 아쉬워가지고 유튜브에 그대로 다 업로드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줌으로 많이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어지는 게 아쉬워서 다시 공부를 나도 해야 되고 파트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 저는 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을 강의가 끝나고 1시간 안에 거의 올려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네, 항상 그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 뭔가 알고리즘을 잘 탔는지 어쨌는지 많이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뭐 저한테 연락을 받고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유튜브 링크 받으시죠? 이거 봐봐 라고 받으시죠? 그 링크 중에 베네피플 링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그 베네피플 링크가. 여기 뒤에 오신 분은 여신파워 그룹이라고 염건아 사장님의 네, 파트너분이세요. 최근에 저희 그 줌 미팅에서 강의를 해주신 일본에 계신 CL이신 염건아 사장님의 파트너이신데, 이분도 저를 아마 유튜브에서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에서 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의 강점 두 번째는 전략적인 거거든요. 제가 가장 사업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실현한 게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시각화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은, 오늘 듣는 제 말은 없어져요. 근데 뭔가 이 눈으로 보이게끔 시각화시키고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표준화시키면 계속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거죠. 보상 플랜. 보상 플랜을 이렇게 정리해서 복제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쵸, 그룹장님? 그냥 말로만 들었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된 표 하나를 설명하는 거 위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보상 푸시죠? 네. 그쵸. 이거를 단순화해서 표준화하고 시각화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거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저희 베네피플 그룹이 사업적으로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상이 복제되고 있다는 거. 보상이 너무나도 심플하게 복제되고 있다라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우리 변아름 리더님이 하신 그 PPT에서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다 수정은 되지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캔바 아시죠, 여러분? 그 캔바에 정말 뭐 수백 개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수백 개의 이미지. 그거를 내가 네트워크는 정말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룹을 만들려면 더더욱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나의 말로 전달하기보다는 그거를 포스터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다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시작하신 이분도 내가 야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얘기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포스터로 만들어서 시각한 거를 보내주고, 그 이분이 그냥 이 사람에게 그 시각한 걸 보내주기만 하면 이해가 되고 너무 빨리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강점은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은 편이에요. 저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이 많죠. 요즘엔 되게 독창적인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나만을 위한 아이디어가 아닌 모두를 위한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만을 위한 아이디어는 없었어요. 저는 처음엔 있었겠죠. 저 처음에 이기적일 때.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고, 저는 해강 전체가 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더 나아가서는 PM 전체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 세계 PM어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아이디어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모두가 다 같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랠리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친 추종자를 찾아내는 뭔가 이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고고 마르켓이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나와 같이 미친 짓을 하러 뛰어 올라오는가, 그걸 보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냈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 현장에 있던 100명이 넘는 모든 랠리에 오신 분들이 무대 위로 다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바라고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었거든요. 모두가 다 이걸 경험해보는 걸 원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나 혼자만 쓸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더 승화시키면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책임이거든요. 저의 강점이. 되게 강점만 보면 진짜 사업 잘하게 생겼다. 그렇지 않으세요? 행동에, 전략에, 발상에, 책임에 그렇잖아요. 다섯 번째는 더 웃겨요. 정말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는 강점이긴 한데, 네, 책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 혼자 시작하지만 결국엔 리더가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리더가 되기 싫어요. 나는 나 혼자 할래요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근데 리더는요, 다 없어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 얘기했던 그 책임이나 발상이나 전략 이런 거 다 없어도 이 책임감만은 꼭 있어야 하는 게 리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 랠리 1회차 랠리예요. 1회차 랠리 때 그때부터 제가 총괄을 계속 했는데 이 얘기는 지금 두 번째 꺼내는 건데 제가 이때 사실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이 랠리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산부인과 갔더니 애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지는 않고 배에서 죽어 있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딴 것도 아니고 총괄이잖아요. 근데 총괄인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빼내는 거, 소파술. 그거를 미뤘어요. 랠리 끝나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그 수술을 하나, 내일 모레 하나, 똑같대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나쁘진 않대. 내 몸에 나쁘진 않대요. 그치만 아무튼 이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치만 내가 총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참여자였다면 당연히 그 랠리를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1회 랠리가 정말 성황리에 끝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팀이 화합이 되고 묶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다행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승부입니다. 승부. 강점 너무 세, 다. 네, 다섯 번째는 승부인데 저 여자는 저예요. 제가 되고 싶은 저. 되고 싶은 저. 이건 뭐냐면요. 이것도 아까 제 드림보드 있잖아요. 드림보드가 아까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집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저희 집에 이만하게 큰 액자로 뽑아가지고 걸어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2024년 6월에 WMC 때 코리아 넘버원으로 가장 큰 태극기를 들고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2024년에는 그런 행사를 안 한대요. 2023년, 그러니까 5년마다 한대요. 그러니까 2028년에 하겠죠? 그때는 무조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리아에서 가장 6세대의 포인트가 가장 큰 사람이 가장 큰 국기를 들고 가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처럼, 올림픽 앞에 기수가 제일 큰 거를 들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승부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승부욕. 내가 이거를 하리라 마음 먹었으면 그래 좀 남들만큼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뭐라도 돼봐야지. 내가 진짜 시작했으면 1등이라도 돼봐야지. 이런 승부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승부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다면서요. 근데 오늘 이제 앞서서 들으신 그 두 강의,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좀 더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저의 또 자랑할 만한 게 이거예요. 고민은 아까 우리 리더님이 얘기하셨죠. 변아름 리더님이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동안 아주 깊게 고민하고 파헤쳐봤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고민은 정말 깊게 해보셔야 돼요. 그냥 할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깊게 해보시고 고민은 깊게 하되 길게 하면 안 돼요. 그 결정을 굉장히 짧게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길게 하셔야 되는 거겠죠? 내가 우물쭈물하는 동안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할까 말까 하던
저의 지인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그 지인은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야, 너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할까? 지금도.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물쭈물하는 동안 누군가는 정말 인생이 바뀌잖아요. 인생이. 저는 걱정을 오래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고, 걱정이 없어서 이렇게 살이 찐다라는 얘기도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너는 걱정이 너무 없어서 살이 안 빠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걱정이 없어요, 저는. 걱정이 없고, 그냥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결단 내리는 게 그냥 시작이에요, 그게. 그리고 저 사장님이 올리신 영상이었는지, 사자 영상 한번 올리신 적 있죠? 사자가 막 이렇게 막 먹이들이 막 달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장독 웅크리고 있다가 나갈까 말까,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이러다 결국엔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영상을 올리셨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고 제가 그거 되게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 책 안 읽었거든요. 안 읽었지만 뭔 소린지 알 것 같아. 그쵸? 네. 이 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차가 꽉 막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쪽은 왠지 모르게 그냥 뻥뻥 뚫려 있어. 가끔 그렇게 페라리가 슝 지나가고, 람보르기니 하나 슝 지나가고, 이래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운전을 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뻥 뚫려 있는데? 하면서 멈추게 돼요. 여기로 가면, 여기는 좌회전길인가? 이러면서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면 좌회전인가? 난 직진할 건데. 그래서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것은 내가 일단 이 결단을 빨리 내려야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여기로 가도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빠르게 내려야 돼요. 빠르게 내린 다음에 과감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네. 틀어서 행동을 해야 돼요. 백날 생각해봤자 이쪽으로 가면 뻥 뚫렸대. 백날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핸들을 틀어야 된다는 거죠. 틀지 않은 이상 절대 부의 추월 차선 아니면 지름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들으셨으면은 최대한 빠르게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는 게 재밌으세요? 마지막 챕터인데요. 사는 게 재밌으세요? 진짜요? 아니요, 누구예요? 네,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액티를 먹으면 재밌어져요. 네. 사는 게 재미있냐는 그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이런 자리니까 재밌어요 라고 하겠지만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재밌으세요? 대부분 재미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재미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예전에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 애니팡 같은 거 해보셨죠? 애니팡 되게 국민 게임이었잖아요. 애니팡을 분명 다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하나 깨가다가 만약에 내가 막 56레벨까지 갔어요. 근데 정말 힘들게 깼는데 깨진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56레벨만 하고 있어. 그럼 재밌으세요? 56레벨이 재밌으세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안 되더라도 계속 또 실패하고 막 하트가 다 날아가도 57을 가야 돼. 57을 가야 재밌어요. 우리 인생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도전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내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안주하고 있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뱀을 보호해주는 게 뱀의 껍질이래요, 여러분. 뱀의 껍질. 뱀의 껍질은 뱀을 보호해주지만, 뱀이 커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껍질은 뱀을 죽이는 게 돼요. 그 껍질이. 나를 보호했던 게 내가 아주 안락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있던 껍질에서 탈피해서 나오지 않으면 나를 보호해주고 있던 게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내가 지금 별로 뭐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사는 안주하면서 살고 있는 이 인생이 결국에는 이 한계를 깨버리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나를 덮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재미없고 좀 지루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걸 탈피하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최진석 교수님 얘기에 이런 것들이 다.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에 대해서 논할 수 없고 여름 한철 사는 벌레는 가을을 논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내가 좁은 범위에서 지식을 쌓은 곡사라는 그 얕은 선비, 그 선비는 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는 공간에 갇혀 있는 거고, 여름 한철 사는 벌레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곡사는 내가 배운 그 교육, 이념, 관념, 그런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배운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과연 어떤 곳에서 갇혀 있었는지, 시간에 갇혀 있었는지, 공간에 갇혀 있었는지, 내가 그 곡사처럼 지식에 갇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거를 깨버리고 밖으로 나오면 이 PM이라는 이 추월차선, 이 추월차선으로 정말 내가 한 것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하나